오늘 씹어 먹어볼 책은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여기저기 많이 보이죠. 대표적으로 메이플에 나오는 애잖아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뮤비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여기저기 쓰일 만큼 유명한 책이지만서도 원체 난이도가 높다 보니 읽어야지 하면서도 손도 못 댄 분이 많더라고요. 아이 씨발 대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런 분을 위해 단 3분 만에 안 읽고도 읽은 척 할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정말 제대로요. 그게 가능한 시간 없으니 바로 스토리부터 들어갑시다. 렛츠 고! 책 제목은 데미안이지만 사실 데미안은 조연이고 진짜 주인공은 싱클레어란 놈이다. 돈 많은 기독교 집안에서 엄빠 말만 들으며 착하게 자라온 친구죠. 자, 이야기는 이 순수 찌질했던 싱클레어가 소위 말하는 일진무리와 어울리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친구야 체육복 좀 빌릴게. 물론 빵셔틀 포지션으로요. 그렇게 싱클레어가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던 중에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의문의 전학생 데미안이 이 은근한 괴롭힘을 알아보고 멈춰. 싱클레어를 양아치로부터 떼어내줍니다. 고마워. 야, 너 내 친구애라. 그렇게 양아치랑 멀어진 것까진 좋았는데 이 데미안이란 놈도 만만찮게 이상합니다. 그도 그럴 게 자꾸만 옆에서 흥분은 주내게 울지 않냐? 놀보는 자수성가 부지런한 사람이잖아. 같은 소리를 해대니 싱클레어는 매일 정신이 오염되는 느낌을 받았죠. 이게 뭔 개소리지? 분명히 학교에서는 무조건 흥부가 착한 사람이라 배웠는데 말이죠. 처음엔 이런 개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데미안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려 했으나 둘 다 원체 친구가 없던지라 결국엔 절친이 됩니다. 하하호.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하던가요. 갑작스런 부모님의 통보로 싱클레어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해서 보자. 그렇게 전학을 가게 된 싱클레어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려는데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술 퍼마시고 놀고 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게 욜로지. 크크. 그런데 이놈이 또 집에 와서는 난 최악이야. 이러다가 평생 모쏠로 살다 죽을 거야. 자책하면서 또 공부하고 나가서는 또 술 마시고 또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그렇게 싱클레어가 방황하던 중에 데미안에게 뜬금포 편지 한 통이 날아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자, 스토리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요약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게 줄였죠. 아주 쬐끔 각색도 들어갔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 정도 맥락이면 데미안을 아는 척 아니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후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편지를 받은 싱클레어가 여기 적힌 아브락사스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 신이 대체 뭐하는 애인지 막 알아가면서 덩달아 내면도 탐구하고 어쩌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내용이거든. 뭐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굳이 독실한 모태신앙 주인공으로 사이비 신을 좇는 연출을 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눈치껏 이 아브락사스가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겠구나, 이것만 알아도 데미안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아브락사스도 메이플에 나오는데. 아니 그건 또 뭔데? 그래서 그 아브락사스가 대체 뭐냐? 인터넷에 치면 영지주의 어쩌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때려치고 한마디로 반은 신이고 반은 악마인 반신반악, 그러니까 짬짜면 같은 놈입니다. 그냥 좋은 거, 선이랑 나쁜 거, 악이 합쳐진 거라 보면 되죠. 그럼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책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짬짜면처럼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 두 개를 굳이 막 나누고 구분하지 말고 좀 합쳐서 넓게 좀 봐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 쉽죠? 예, 하나도 이해 안 가는데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이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기부도 했고 봉사활동도 했으니 좋은 사람일까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으니 나쁜 사람일까요? 팀플을 아득바득 해냈으니 성실한 사람일까요? 자기개발은 안 하고 유튜브나 보고 있으니 게으른 사람일까요? 어떤 대답을 하셨던 간에 10중 8구 불완전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세상에는요 단 하나의 행동조차 좋고 나쁨을 규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기부했으면 다들 날 우러러보겠지? 좋게 보여지는 일에도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쁘게
선하게 보여지는 일에도 우리가 선한 마음에 있을 수 있죠. 아니, 애당초 선악은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아니거든요. 최근까지 폴리네시아의 어떤 부족은 식인을 선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우리도 100년 전까지 남녀가 같이 밥 먹는 걸 너무나 당연한 악으로 여겼죠. 원래부터 절대적 진리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적이 없는데,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단순한 기준은 우리의 한쪽 눈을 가리고 나머지 한쪽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착각 안 하는데요.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죠. 흥부는 좋은 사람일까요? 장난하세요? 이런 질문은 초등학교 토론 주제로나 나올 법한 준내 단순한 질문이니 안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민감한 곳까지 넓혀보면 어떨까요? 자, 진보는 진짜 나쁜 걸까요? 반페미는 진짜 나쁜 걸까요? 일본인은 진짜 나쁜 걸까요? 그리고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제 생각은 말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니체는 그런 구분은 망상이라 답하고, 데미안은 그 해답이 선악의 저편에 있다고 답하죠. 이런 맥락을 기억하고 데미안이 던지는 해결책을 살펴봅시다. 자, 편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느낌이 오시나요? 세상을 나눠서 보는 것 자체가 너를 아래 가둬놓는 일이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네 혼자 아둥바둥 애써 보라는 겁니다. 자, 싱클레어가 그랬듯 우리는 흔히 나쁜 일도 의뢰하고 좋은 일도 의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 기억만 떠올리면서 어떤 기억은 부정하고 잊으려 하죠. 누군가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비겁하고 이기적인 자신은 잊고 반쪽짜리 인생만을 선택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또 반대로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 실패한 과거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죠. 이런 우리에게 좋으니 안 좋으니 하는 잣대를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하는 말은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이 겪었던 일이고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님들, 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바라봅시다. 그게 우리가 날기 위해 알을 부숴내는 첫 발길질이니까.